김밥 시장도 레드오션이고 떡볶이 시장도 레드오션이고 커피 시장도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을 더해서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 개 메뉴가 한 번에 들어가고 팩으로 구성도 다 하고 초록색으로 배달이랑 포장 패키지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분식 커피 창업은 소자본 창업과 1인 창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균 3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제가 가져가는 돈은 한 1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기계는 김밥 냉장고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밥, 떡볶이, 카페 이 세 가지가 하나 있는 초록대문 대표 전명진입니다. 현재 수유, 수락산, 의정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카페들이 볶음밥이 들어가 있거나 이것저것 뭐 다양한 메뉴, 분식이랑 안 어울리는 메뉴도 들어가고 있는데 떡볶이집도 빵을 팔거나 디저트를 더 추가하거나 빙수를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화하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컨셉이나 홍보를 좀 많이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 개 메뉴가 한 번에 들어가고 팩으로 구성도 다 하고 초록색으로 배달이랑 포장 패키지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김밥 시장도 레드오션이고 떡볶이 시장도 레드오션이고 커피 시장도 레드오션이에요.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브랜드는 없어요. 블루오션이라는 색다른 걸 개척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바리에이션해서 다른 걸 만들거나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김밥이랑 커피랑 김밥 떡볶이 이렇게 엮고도 김밥 떡볶이 커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엮진 않고 레드오션을 더해서 사람들이 다 잘 찾는 메뉴 세 가지가 있는 맛있는 맛집으로 알려지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달 같은 경우에 샵인샵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배달의 민족만 샵인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컨셉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식 커피 창업은 소자본 창업과 1인 창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업 비용은 3,500 들어갔던 것 같아요. 김밥 쪽이 좀 어렵고 분식이나 카페는 좀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도 김밥 쪽이 많지 떡볶이나 카페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밥을 처음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 익숙해지는 데까지 보통 빠르면 풀로 다 일했을 때 2주? 직장인들처럼 한 9시간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맛있어지고 신경을 덜 쓰면 덜 쓸수록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음식을 못하는 초보자들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노력만 한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김밥이기도 합니다. 저희 매장에 20대 애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습득이 빠른 애들은 2주 정도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은 30대나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첫 달 매출 2,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 최고 매출은 200 정도 되고요. 평균 3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제가 가져가는 돈은 한 1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으로 따졌을 때 평균 3억에서 3억 6천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못 가져가면 한 20% 가져가는 거고요. 배달 떼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최고로 많이 가져가면 30%에서 3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금 회수 기간은 진짜 빠르면 6개월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길면은 1년 정도 보고 있어요. 계약하고 오픈까지는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수육 같은 경우에는 첫 창업이다 보니까 제가 연습도 해야 되고 해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거고, 수락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한 2주 만에 오픈했던 것 같고요. 간판만 달고 주방 집기류만 넣고 내부 인테리어 하나도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은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총 창업 비용은 3,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무권리로 들어가서 보증금으로 1,500, 주방 집기로 1,500 정도 쓴 것 같고요. 나머지 500은 기타 잡비 정도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패키지 메뉴는 김밥, 떡볶이, 커피 이 세 가지 메뉴가 한 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달료 하나로 식사부터 후식까지 다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초록색으로 포장 패키지를 제작하고 물티슈랑 젓가락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이쁘게 나가요. 포장 패키지가 좀 이쁘면은 단체 유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보 창업자들은 음식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먹여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달다, 너무 안 달다 이런 분도 많고 하니까 그 중간점을 찾으면은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레퍼런스도 참고를 하는데 무조건 다른 데랑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다른 데서 뭐 삼겹살 김밥 하는데 저희도 삼겹살 김밥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만의 뭐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거, 여기서만 꼭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꽃배기 김밥, 어묵채, 국수, 유부탕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저희가 찾아봤는데도 꽃배기 김밥을 따로 파는 데도 없고 꽃배기 김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따라붙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변형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음식 중에서도 특색이 있게끔 개발을 하는 것 같고 검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료 종류가 한 5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커피, 차, 에이드 정도 되거든요.
음료는 최대한 마진율을 좀 많이 남기려고 80% 정도 잡고 있는데,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다 먹어봤는데 싼 거는 맛이 없고 비싼 거는 마진이 좀 안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업체랑 얘기를 해서 한 60% 정도 마진을 남겼거든요. 커피류는 한 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체에서 저희가 쓰는 메뉴를 가지고 있는가 1순위였어요. 김밥이랑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커피 말고도 라고 해다가 매시차 괜찮을 것 같다, 보리차도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 담지 하다 보니까 옛날에 델몬트병에 보리차를 많이 끓여먹고 했었잖아요. 약간 레트로 느낌의 저희 매장 분위기가 있어서 델몬트병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여러 군데 판매처가 많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얘기를 해서 단가를 좀 최대한 낮추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좀 다른데 배달이 활성화되는 매장은 그냥 배달 상권으로만 해도 되긴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호르 찾는 손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10평에서 15평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창업이라고 해도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알바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도 한 10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월세는 그렇게 센 데를 안 찾아요. 5평대는 이제 배달 매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 보고 있고요. 홀인은 한 10평대 정도는 150에서 300 사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인 상권은 아마 월 한 500 정도 나갈 텐데 거기서는 매출이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좀 많아요. 많이 안 떼갔을 때 10% 정도 되고요. 진짜 많이 떼가면 45%, 55%까지도 가거든요.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제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판매한 거는 만약에 2천만 원인데 들어온 돈은 막 1,700, 1,600 이것밖에 안 되니까 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소비자들도 홀 좀 만들어 달라라고도 얘기했었고, 영세 사업자는 수수료는 되게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2%, 0.3% 이렇게 떼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2천만 원 팔았을 때 거의 2천만 원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역시 이거는 배달도 중요한데 홀이 있는 게 더 매출이 많이 나오는구나. 배달도 있고 홀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하는 거, 한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위치라든지 효율성을 좀 높게 생각을 하고 동선을 짜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설거지 옆에는 무조건 간특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람들한테 김밥 냉장고가 다이렉트로 보여지면 좋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머신기가 보여지는 게 좀 더 분위기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기를 좀 잘 보이는 데 두고, 그 다음에 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안 보이는 쪽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튀김기는 후광이 바로 옆에 있어야지 그 기름 냄새라든지 이런 게 밖으로 안 새기 때문에 불 옆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동선을 잡는 것 같아요. 일단 주방 동선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홀은 이제 편안한 거를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테리어에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너무 많이 돈을 써버리면은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간판에 좀 힘을 줬고요. 잔디 간판에 전구 박혀있는 그걸 보고 여긴 초록댐이다 라고 할 수 있게끔 간판에 좀 힘을 줬고, 주렁주렁 뭐 달려있거나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명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카페 분위기인데 되게 조명이 밝아가지고 카페 느낌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메인 상권도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컨셉을 캠핑 쪽으로 줘가지고 매장 안이랑 밖에 다 잔디로 깔아놓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잡았던 것 같아요. 의정부 매장이 간판 사이즈가 다른 데보다 커서 500인가 600 정도 줬던 것 같고, 어닝이랑 폴딩도까지 해서 한 돈 1,000 정도 쓰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 1,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이 나왔을 때 업종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무권리에 들어가는 매장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미 인테리어가 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돼 있는 매장 추천드리고 있어요. 수유 같은 경우에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 나가진 않았어요. 아니면 화이트로 도색이 다 되어 있다는 매장이라든지 다른 색으로 통일감 있게 매장이라든지 최대한 깔끔한 매장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인테리어 하는 게 제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기계는 김밥 냉장고 무조건 있어야 되고, 머신기, 간택기 있어야 되거든요. 김밥 냉장고에서 김밥을 말아야 되고, 머신기에서 커피를 추출해야 되고, 간택기에서 떡볶이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고요. 브랜드는 그렇게 따지진 않았어요. 평균가를 다 따져봐고 최저가를 찾은 다음에 쓰거든요. 김밥 냉장고는 프리오 거고 9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머신기는 새 걸로 써도 되긴 하는데 처음에 자본금이 많이 없어가지고 중고 제품 알아봤는데 괜찮네 하고 쓰고 있어요. 시맥 건데 그때 당시에 개인 거래로 한 150 정도에 구매했고, 간택기는 사이즈를 직접 자체 제작으로 하는 거여서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인건비를 줄이고 내가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김밥 절단기 세절기죠. 그걸로 인해서 일하기 좀 쉽고 인건비가 좀 줄긴 했거든요. 대신에 좀 칼날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절기는 시나테크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밥 절단기는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칼로 썰었을 때 그 사이즈랑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구매한 게 따로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여서 브랜드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한 400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특히 회의하거나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저희 걸 많이 주문하시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딱 패키지로 나갔을 때 받는 사람들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패키지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주문하세요. 배달로 나갔을 때는